이번 테마는 144쪽 점유권 승계 효과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특정 승계. 특정 승계의 대표는 매매입니다. 매매에서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갑이 악이 5년 점유, 매매를 통해서 을이 선이 10년 점유를 했다 이야기죠. 이 경우에 을은, 현재 점유자 을은 자신의 선이 10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거죠. 근데 앞에 걸 더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하게 되면 이 하자가 승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은 5년 더하기 10년, 15년이지만 이때는 악이 점유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 병합할 수 있다. 특정 승계를 통해서 들어갈 때는 분리해서 내 것만 주장할 수도 있고 앞에 것을 합산 주장할 수 있다. 갑과 을의 매매를 했을 때 이 DNA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괄승계죠. 포괄승계의 가장 대표는 상속입니다. 갑이 악의로 5년 점유에다가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인이 자동적으로 간 거죠. 이때 을이 선이 10년 점유다 하더라도 이때 자신의 점유가 선이 10년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을은 15년 악이 점유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앞사람의 악이면 더했을 때는 악이죠. 그럼 잘 보시면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니다. 분리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즉 상속은 DNA가 같기 때문에 특정 승계는 현재 점유자가 앞사람 점유와 떨어뜨려서 분리해도 좋고요. 합산 선택할 수가 있다. 그런데 상속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DNA가 같으니까 그대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돼요. 참고해 두시고요. 5절 점유의 추정적 효력, 점유 모습의 추정 보시면 이것들은 추정이 되죠. 따라서 입증 면제예요. 그런데 아까 무과실은 추정 안 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선의의 자주 점유자가 본권에 소해서 패소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다시 그림 펼칩니다. 위주에서 병한테 넘겼다. 소유권 없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소재기에서 갑은 승소하고 을이 패소했을 때 언제 악의가 됩니까? 선악소. 소재기 시 악의로 바뀌고요. 언제 타주로 바뀝니까? 자타패. 패소했을 때 타주점유로 바뀐다는 것. 다시 선악소 자타패. 복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점유 계속의 추정. 혹시 갑이 2000년 1월 1일 점유, 그도 2022년 5월 1일 점유. 갑 동일인이죠. 이럴 경우에 요 최초의 점유 입증하고 2022년 5월 1일 점유 입증한다면 이 점유는 계속 추정된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해 내가 입증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최초의 시점과 마지막 시점만 입증한다면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입증 면제될 것이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갑이고요. 여기는 을이죠. 갑과 을은 다르죠. 이럴 경우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점유 승계, 점유 더하기가 입증된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은 점유자 권리적법 추정력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이라고 합니다. 이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관해서 적용합니다. 동산 공시는 현재 점유를 가지고 알리는 거고요.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등기를 가지고 알리죠. 따라서 점유 추정력은 동산에 관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부동산에다가 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
볼까요? 부동산 공시는 점유가 아니고 등기입니다. 자, 엄마가 지금 아파트를 걷고 있는데 딸내미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201호 사시는 소유자가 누구야? 이때 엄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살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까? 등기부에 있는 자가 소유자다. 이렇게 얘기되겠습니까? 당연하죠. 부동산은 점유가 아니고 등기니까 점유 추정력을 쓰시면 안 되고요. 등기 추정력을 쓰셔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은 점유 추정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등기 추정력 들어갑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갑이 동산을 현재 점유하고 있어요. 부동산 아닙니다. 이때 갑이 임차인으로서 점유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갑의 임차권이 있다고 추정되고요. 갑이 소유자로서 점유한다고 주장하게 되면 소유권이 있다고 추정되고요. 입증 면제죠. 갑이 유치권자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게 되면 유치권이 있다고 추정되는 겁니다. 추정되면 입증 면제입니다. 그럼 누구한테 입증 책임 있을까요? 아니라고 떠드는 자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다음은 146페이지 점유자 회복자 관계. 출제 빈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반드시 표시해 두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한번 스토리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고 을이 현재 점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무효라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갑은 을을 향해서 소유물 반환, 점유 내놔. 앞으로 반환이란 말이 나오면 점유를 내놔 같이 항상 연결해 두실 것. 그래서 소유자 입장에서는 회복자, 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소제기할 겁니다. 그래서 갑이 승소하고 을이 패소할 것이다. 그러면 같은 그림이 나오죠. 뭐가 기억나십니까? 선악소 자타패.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소 자타패. 그러면 점유를 내놓으라고 한다면 반환을 요구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점유자 을께서 반환할 때까지 취득한 천연과실, 법정과실은 반환해야 될까, 반환할 필요가 없을까? 두 번째, 점유하면서 혹시 점유물 멸실, 훼손했다면 책임 문제는 어디까지인가? 세 번째, 점유자 을 반환할 때까지 그동안 지출한 현상유지, 필요비, 계량비용, 유익비, 상환 청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갑을병 사례 문제라든지 아니면 서술형으로 아주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선의 점유자 과실 취득.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과실은 천연과실, 법정과실, 나아가서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해서 취급합니다. 그러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취득한 과실은 부당이득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악의 점유자라 한다면 과실 취득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한 과실은 어떻게 됩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선의 점유자가 본권에서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선악소 기억나십니까?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면 소제기 이후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 자, 이것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면 이 을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환할 때까지 혹시 과실 문제를 논의해야 되겠죠.
그럼 방금 전에 선악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선이죠. 선악소니까 소제기시부터 악이 되는 거니까 여기 파트가 악의로 평가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패소 후 당연히 악이죠. 결국 여기까지만 선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소제기 이후 취득한 과실은 소제기 이후는 악이니까 취득한 과실은 반환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선악소다 그런 얘기예요. 두 번째,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네 가지가 있습니다. 선의인데 소유사가 있는 자주점유는 멸실 훼손은 현존 이익 한도에서 책임지고요. 자주이지만 악의일 때는 손해 전부. 타주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사가 없었기 때문에 손해 전부 배상. 그래서 네 가지 중에서 선의, 자주점유, 현존. 그래서 암호 코드를 만들어 드립니다. 선자씨만 현존, 선의의 자주점유만 현존이고 나머진 모두 전부 배상. 다시 한번 표시해 볼까요? 소유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소제기해서 의리 패소했을 때 선악소, 자타패, 선의, 여기는 악의, 소제기시 악이죠. 여기는 악의. 그 다음에 자주인데 선악소, 자타패니까 여기는 여전히 자주로 평가되는 거죠. 그리고 패소했을 때 타주로 바뀌죠. 이게 자타패입니다. 결국 멸실훼손은 여기서만 현존이고 나머지 영역은 전부 배상이 된다. 선악소, 자타패.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점유자 비용 상한 청구권 이야기죠. 갑을 계약이 무효다. 그러면 소유자는 반환 청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점유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지출한 비용들이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점유하면서 들어갔던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반환을 요구할 때 들어갑니다. 지출 즉시가 아닙니다. 회복자가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그동안 들어간 필요비,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는 선이든 악이든 소유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어차피 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자, 인정한다는 것. 그래서 선악불문 비용상환 청구권 인정한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필요비, 유입비, 첫 번째 필요비, 현상 유지. 상환 청구는 지출 즉시이다, 반환할 때이다. 연습하셔야 돼요. 요거는 반환할 때. 즉시 아닙니다. 과실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상 필요비는 물건의 보존이라든지 수선 비용입니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과실하고 이 통상 필요비는 이렇게 같이 퉁 치는 것으로 보겠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과실을 취득했으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응용해 봅시다. 선의는 과실을 취득하죠. 따라서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가 없을 것이고 악의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죠. 그러면 통상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야기입니다. 다음은 유익비 보겠습니다. 상한 청구는 즉시가 아니고 반환할 때입니다. 필요비든 유익비든 반환 시 가액 증가 현존한 경우에서 인정합니다. 세 번째, 점유자가 유익비 상한 청구하더라도 선택은 회복자가 합니다.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 그러면 점유자가 지출 금액과 증가액을 계산해서 내놓으면 회복자가 선택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유익비 관련돼서는 법원에 상당한 기간 허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법조문을 가지고 기출 문제를 보게 되면 계속 이것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가액 증가 현저는 필요비다, 유익비다.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라는 얘기고, 선택은 점유자가 한다, 회복자가 한다, 회복자가 한다는 거. 법원의 상한 기간 허여는 필요비다, 유익비다. 필요비가 아니고 유익비입니다. 혹시 반대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자꾸 연습해 두시고, 다음 참고로 유치권 이야기입니다. 비용산천권 관련된 유치권 이야기입니다. 유치권이 나오면 공식을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하면서 채권, 유치권 들어갑니다.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면서 채권이 발생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회복자가 반환을 청구하죠.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 점유자는 점유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유치권 뜻은 뭘까요? 점유 계속 인도 거절입니다. 반환,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유치권 가지고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 두시고, 다음 적용 범위입니다. 그러면 지금 점유자의 비용 상한 청구권 203조는 이 점유자가 본권 없는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본권 없는 점유자를 향해서 회복자, 소유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차권 가지고 임차인이 점유를 한다면, 임차권은 본권이죠. 점유권 아닌 본권입니다. 본권 가지고 점유하고 있죠. 그러면 점유자 비용상환청구권은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전세권 가지고 전세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은 본권이죠. 그러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는 이런 임차권, 전세권, 본권을 가지고 점유했을 때는 이 점유자 비용상환권은 절대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차권 관련된 비용상환권 규정이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의 비용상환권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고, 전세권자는 전세권 관련된 비용상환권 가지고 행사하면 되는 거죠. 적용 범위도 한번 기억해 두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점유자, 회복자 1번입니다. 선의의 점유자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했다. 기억나십니까? 선악소. 그래서 맞는 지문. 2번입니다. 악의 점유자죠. 그러면 과실득권이 없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이 그의 잘못 없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악의 점유자인데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다 그러면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2번 X. 세 번째 겁니다. 멸실훼손이죠. 그러면 선의의 타주는 이익 현존이 아니죠. 선자심한 현존이죠. 틀린 지문. 네 번째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선자시는 뭐한다? 현존. 요게 선악소, 그죠? 자타패, 그 다음에 이거 선자심한 현존. 다섯 번째, 악의 점유자. 과실 없이. 사실은 이 과실 없이나 잘못 없이나 같은 거예요. 잘못 없이 과실 수취하지 못했을 때는 대가를 보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2번과 지금 5번이 같은 지문이에요. 다섯 번째, 악의 점유자. 지출, 필요비 상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상한 청구권은 선의, 악의, 자주, 타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일곱 번째입니다. 유익비 지출했습니다. 가액 증가, 현존 좋습니다. 근데 선택은 점유자가 청구하면서 점유자가 선택한다는 얘기는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점유자 선택 아니고 회복자 선택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점유권이 되겠습니다.